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초록초록한 길이 좋아 동네 한 바퀴. 초록의 터널을 넘어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들어서면 열매처럼 맺은 아카시아 꽃에서 나오는 향이 발걸음을 쉬게 하고 진한 이 향을 담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다. 전해받은 친구 미소를 떠올리며 소리 없이 웃다 쳐다본 담벼락엔 장미가 오선지 움표처럼 붙어 박자를 맞춰 반겨준다. 커피 소년이 부릅니다. 행복의 주문.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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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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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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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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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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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두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면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또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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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전국장애인문학제 대상 산문학 김보음이 K감기약 갱식이 꽃 모양의 약과가 반들반들한 윤을 내며 그릇에 가지런히 담겼다. 전통 유기그릇에 담긴 약과는 모양도 예뻤지만 고소한 향과 은은한 생강내음이 일품이었다. 글로벌 심사위원들은 예건이의 약과에 시선을 빼앗겼다. 통통하게 생긴 한과는 많이 봤지만 꽃잎 모양을 한 고운 갈색의 약과는 처음이었다. 세계 평화의 날 기념으로 미국에서 열린 청소년 요리대회는
어느덧 준결승까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예선을 거쳐 대한민국 대표로 대회에 출전한 예건이는 15소년이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던 예건이는 연로하신 할머니를 돕기 위해 주방 살림을 도맡곤 했다. 그러면서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 예건이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예건이의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 집을 팔고도 부모님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셔야 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발가스로 크게 휘어져 태어난 예건이는 남들처럼 걷기 위해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아야 했다. 그러고도 긴 재활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 지친 부모님은 매일 밤 큰 소리를 내며 싸웠다. 이혼을 하신 두 분이 떠나버리자 줄곧 예건이를 돌봐주신 할머니는 이제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몸이 상하셨다. 예건이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이유 중엔 상금도 있었다. 예건이는 조금만 힘을 주고 서 있어도 뻣뻣해지는 수술 자국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준결승 주제는 후식이었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가장 즐겨 드시는 약과를 떠올렸다. 각국의 요리사로 구성된 글로벌 심사위원도 부드럽고 고소한 약과라며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았다. 약과를 좋아하시던 할머니는 예건에게 간단하게 약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다. 예건이는 반죽에 들어가는 생강 비율은 줄이고 마지막에 생강가루를 약과 위에 뿌리기로 했다. 마치 눈처럼 보이는 생강가루는 훌륭한 데코레이션도 되고 기호에 맞게 생강의 양을 줄이는 역할도 해주었다. 외국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전통의 맛을 잘 살린 부드럽고 향긋한 약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한국의 예건이와 미국의 제니, 필리핀의 산토스가 결승전에 올랐다. 숙소에서 몇 달간 함께 지내며 대회를 치러온 또래의 세 사람은 친구였지만 결승전에서만큼은 경쟁자였다. 3일 후에 있을 결승전 주제가 미리 공개되었다. 냉장고에 있을 만한 재료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요리 만들기였다. 예건이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가 아니었다. 한국의 어느 집 냉장고에나 있을 법한 재료로 만들어야 했다. 예건이는 상상 속에서 할머니 집에 있는 상아색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가장 위에는 계란이 있었고 중간에 넓은 칸은 김치가 차지하고 있었다. 밑반찬을 지나 맨 아래에는 대파와 청양고추, 사과 몇 알이 들어있었다. 냉장고 앞에는 할머니께서 애지중지하시는 밤색 쌀떡이 있었다. 시집 오실 때 해오셨다는 쌀떡은 할머니께서 매일 닦아 짙은 밤색이 반짝임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리 바쁘셔도 쌀과 김치로 밥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할머니. 예건이가 재활을 하는 동안 한 끼도 빠짐없이 손수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래야 수술을 한 몸이 회복되고 다리에 힘이 생긴다고 믿으셨다. 남들에 비하면 절뚝이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게 된 건 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밥상 덕분이었다. 예건이의 머리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집에나 냉장고 문만 열면 있는 쌀과 김치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추운 겨울날이 번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예건이가 감기로 힘들어할 때면 할머니는 갱식이를 끓이셨다. 갱식이는 갱죽이라고도 하는데 물이나 국에 찬밥을 넣어 만드는 죽이다. 불린 쌀알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찬밥을 넣기 때문에 금방 죽을 완성할 수 있다.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 뚝딱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한 그릇 요리였다. 할머니는 멸치를 우린 물에 김치와 콩나물, 찬밥을 넣고 푹 끓이시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한 바퀴 두르셨다. 계란이 여러 가지 무늬를 그릴 때쯤이면 온 집안에 구수하고 칼칼한 갱식이 냄새가 퍼졌다. 호흡으로 한 그릇 다 먹으면 땀이 흐르면서 감기가 낫곤 했다. 예건이는 푹 퍼진 쌀알과 칼칼한 국물이 훌렁훌렁 넘어가는 갱식이가 좋았다. 계란 때문에 한층 맛이 부드러워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갱식이를 끓이는 할머니 뒷모습도 갱식이의 냄새와 맛도 떠올리며 즐거운 추억이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였다.
세계 사람들이 갱식이를 통해 한식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요리하고 싶었다. 어느 집에나 있는 김치와 찬밥으로 만든 한 그릇 요리. 예건이는 갱식이를 결승작으로 결정했다. 골똘히 고민하다가 코리아만의 감기약이라는 뜻으로 K 감기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전 세계에 K 감기약의 위력을 보여주리라 결심했다. 미국 대표 제니는 생선 요리를 하는지 연일 연습실에서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났다. 예건이는 냄새로 음식을 짐작해 보려 했지만 생선의 종류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제니는 메뉴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필리핀 대표 산토스는 분주하게 뭔가를 쿵쿵 찢는 소리가 났다. 색다른 향신료 냄새가 나는 걸 봐선 직접 새로운 향신료를 만드는 것 같았다. 이국적이지만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예건이는 긴장감에 목덜미를 움츠렸다. 떨린다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상대방이 어떤 요리를 내놓든 K 감기약, 갱식이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예건이의 갱식이를 맛보면 사랑에 빠질 것이라 믿으며 예건이도 연습을 시작했다. 3일 동안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갱식이 맛을 완성해야 했다. 너무 매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갱식이 특유의 칼칼한 매력이 줄어서도 안 된다. 예건이는 집중해서 김치의 양과 고춧가루의 양을 조절했다. 마지막 계란을 두르는 타이밍도 중요했다. 미리 넣으면 계란이 많이 익어서 텁텁한 맛이 나고 덜 익으면 부드러운 갱식이 맛이 살지 않았다. 연습을 거듭하면서 예건이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일을 하느라 고단하신 와중에도 아픈 자신을 걱정하시며 갱식이를 끓이시던 할머니. 그 마음으로 예건이는 연습을 매진했다. 예건이가 연습을 하는 방 앞을 지나가면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대장 스태프들은 저마다 예건이가 만드는 음식을 추측하며 알고 있는 한식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김치찌개라 김치찜을 외치는 스태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건이는 빙그레 웃었다. 드디어 결승날. 세 사람의 요리가 대회장에 공개되었다. 제니의 요리는 연어 샌드위치였다. 미국의 냉장고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샌드위치 재료에 가장 대중적인 생선 연어를 넣은 것이다. 산토스는 필리핀의 전통 요리인 아도보를 선택했다. 코코넛 밀크에 가금류를 넣어 조리하는 아도보는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었다. 산토스는 코코넛 밀크에 직접 개발한 향신료를 넣고 닭을 푹 졸인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었다. 예건이는 산토스가 미리 제출한 완성작 사진을 보며 한국의 간장찜닭을 떠올렸다. 과연 세계의 사람들은 예건이가 제출한 갱식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다. 요리대회가 시작되었다. 전자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예건이는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불렀다. 다시마와 맛술로 비린내를 잡고 김치와 김치 국물, 콩나물을 차례로 넣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추억의 냄새가 났다. 찬밥을 넣고 쌀알이 적당히 익기를 기다릴 때쯤 예건이는 힐끔 다른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제니는 두툼한 연어를 굽고 있었고 산토스는 코코넛 밀크에 향신료를 넣고 있었다. 대장은 각 요리에서 나는 냄새들로 가득 찼다. 제니가 가장 먼저 완성작을 심사위원석에 제출했다. 예건이는 연습한 대로 신중하게 계란을 두른 뒤 일정 시간을 기다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두 번째로 음식을 제출했다. 산토스는 간발의 차로 마지막 순번이 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요리를 맛보는 동안 세 사람은 떨리는 손을 잡았다. 대회를 하는 동안은 경쟁자였지만 이제 요리는 그들의 손을 떠났다. 세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어 결과를 기다렸다. 제출하신 음식들의 맛은 모두 보았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요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행자의 말이 마치자 제니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제 요리는 미국의 대표 점심 메뉴이자 냉장고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먹는 샌드위치와는 다르게 정성 들여 구운 연어를 더했지요. 간단하지만 영양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퍼펙트 샌드위치입니다.
제니가 활짝 웃으며 말을 마치자 심사위원들도 마주 웃었다. 예건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떨려왔다. 그래도 목을 가다듬으며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제 요리는 K관계약 갱식이입니다. 대장은 갱식이를 발음하는 소리로 웅성거렸다. 갱식이? 갱식이? 저마다 다른 억양으로 갱식이를 발음하는 통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네, 갱식이입니다. 갱식이는 국물에 찬밥을 넣고 끓이는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을 불려 볶아야 하는 보통의 죽과는 달리 냉장고에 늘 있는 재료와 남은 밥으로 빠르게 끓여낼 수 있는 죽이지요. 예건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한국은 먹는 사람의 건강은 물론 마음이나 기분도 생각합니다. 김치는 추운 겨울 부족한 채소를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원리가 가득한 음식입니다. 갱식이는 김치에 콩나물과 계란이 더해진 건강식이지요.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고 나면 힘들었던 하루가 녹듯이 녹아내려요. 특별한 활기와 위로를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각기 다른 김치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갱식이 한 그릇 먹고 나면 몸이 뜨끈하면서 감기가 낫곤 했기 때문에 K감기약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건이의 말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토스가 제니와 예건이를 의식하며 큰 소리로 음식 소개를 시작했다. 아도보야말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샌드위치나 죽보다는 고기와 코코넛 밀크를 넣은 아도보가 배도 든든히 채울 수 있고 영양도 채워주는 음식이지요. 필리핀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도보를 먹습니다. 아도보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필리핀 음식이에요. 산토스의 말이 끝나자 본격적인 채점이 시작되었다. 예건이는 제멋대로 저릿저릿 신호를 보내는 다리를 말없이 문질렀다. 중요한 순간이면 마음이 아니라 다리가 떨렸다. 그때마다 예건이는 재활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다. 심사위원들은 열띤 토론이 벌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열에서 이탈해 다시 한번 참가자들의 요리를 먹어보는 심사위원도 있는 걸 보아 결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았다. 예건이는 너무 소박한 음식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자신이 없어졌다. 수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금방 불안에 휩싸였다. 그러자 귓가에 할머니 음성이 들렸다. 할머니께서는 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배심만 든든하면 살아난다고 옛 속담을 바꾸어 말하곤 하셨다. 언제나 예건이 배를 든든하고 뜨끈하게 채워주던 갱식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을 선택한 건 옳은 일이었다. 예건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수술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자신의 다리를 회복시키고 걸을 수 있게 해준 할머니의 음식은 분명 힘이 있었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을 불렀다. 심사가 끝난 모양이었다. 이번 요리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송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요리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어른들과 동등하게 오직 음식으로만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송은 세 사람의 참가자들을 골고루 바라보며 눈을 맞췄다. 결정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세 요리가 모두 훌륭했습니다. 각 요리에는 고유의 맛과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최종 우승자인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다 달랐고 이야기도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잠깐 송이 뜸을 들이는 동안 세 사람의 참가자들은 물론 대회장 모든 사람들의 숨을 죽였다. 사실 낯선 곳에서 며칠 동안에 이어진 심사 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제가 이 음식을 먹으니 땀이 오르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감기 기운이 사라지고 개운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K감기와 갱식이를 우승작으로 결정하는데 우리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아보드도 훌륭했지만 음식이 주는 기쁨과 위로, 건강과 효능, 그리고 추억과 의미 모두를 담은 건 K감기와 갱식이었습니다. 세계인이 모두 모인 요리축제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몸을 회복시켜준 갱식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송의 말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어안이 벙벙한 예건이에게 누군가 커다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제니와 산토스는 예건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젓하게 축하해 주었다. 예건이는 꽃다발을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다.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요리사를 꿈꿀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우승한 것도 전부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대우승장의 음식은 상품화되어 세계 전역을 공급되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대회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갱식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예건이는 심사위원장 송의 도움을 받아 상품화될 갱식이의 레시피를 수정하고 패키지를 선택했다. 글로벌 스태프들은 갱식이가 나오자마자 구매할 거라며 예건이에게 말을 걸었다.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갱식이의 매콤한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꼭 먹어보고 싶었다고 다들 목소리를 모았다. 예건이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따라 마치 자신을 집중시키듯 뻣뻣해지는 다리를 살짝 매만졌다. 이 다리로 여기까지 왔다. 이 다리가 있어서 매번 정신을 새롭게 집중할 수 있었다. 재활을 이겨냈던 것처럼 묵묵히 차분하고 성실하게 앞으로도 꿈을 이루어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는 비행기에서 내린 예건이가 공항으로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이어졌다. 15의 나이로 세계적인 요리대회를 제패한 어린 요리사를 한국은 아낌없이 환영해 주었다. 예건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대문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예건이의 마음이 들떴다. 빨리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대회를 통해 받은 상금을 할머니께 드리며 이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갱식이 수익금도 예건이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예건이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을 스치고 온몸을 휘감는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갱식이의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였다. 예건이는 힘차게 방문을 열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회복시킬 한 그릇 K감기약. 갱식이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예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건이는 할머니와 갱식이 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김치가 감기약이 되었네요. 언니는 김치 요리 잘하는 게 뭐예요? 김치 요리라. 김치하면 김치볶음밥. 또 김치전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렇죠. 김치전은 오징어를 넣고 하면은 오징어 향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맛있게 된다. 그리고 또 김치볶음밥은 나보다 남편이 이제 더 잘해. 그래갖고 내가 귀찮을 때 오늘 우리 김치볶음밥 해먹자. 그러면 밥하기 싫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 밥이 쫄깃쫄깃하고 노릇노릇하게 해주면서 맛있게 해줘. 그럼 난 맛있다고 하면서 최고라고 막 칭찬해주면서 먹는 거지. 왜 그런지 알아? 모르지요. 그래야 또 해주니까. 아이, 남자가 요리하는 게 요즘 말로 대세라고 하던데 아저씨가 그러시네. 아이, 뭐 김치볶음밥을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 그런데 자기는 뭘 맛있게 해? 아유, 나야 뭐 이글에서 나오는 김치찜, 뭐 멸치하고 들기름을 넣고 1시간 졸이면 되고, 뭐 김치 넣고 뭐 콩나물 넣어서 김치국도 뭐 하죠. 김치 콩나물국?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잖아. 갱식이. 갱식이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걸 읽으면서 갱식이를 해보고 싶어서 콩나물 사서 한번 해봤어요. 오, K감기약을. 예, 여기서 나온 레시피로 했더니 맛도 있고 땀도 나더라고요. 책에서 보면 끝에 가서 계란 풀어갖고 뭐 이렇게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잘 됐어? 아이고, 내 식대로 계란을 풀어서 2바퀴 둘렀어요. 계란이 노릇노릇 색깔이 이쁘게 나와서 불을 끄고 먹었더니 뭐 확실히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뭐 우승했겠지. 근데 사실 세계대회에서 갱식이 가지고 우승했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자기는 믿어줘? 아유, 나도 안 믿죠. 그러니 이걸 쓴 김보미 작가가 글을 잘 쓴 거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K감기약을 읽으면서 진짜 있었던 일처럼 느껴졌다니까. 그러니까 대상이죠. 뭐 몇 년 전서부터 세계적으로 K파, K푸드가 대세라고 TV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 K푸드 하면 뭐니 해도 대표 음식이 김치하고 불고기일걸? 아유, 비빔밥, 치킨도 빼놓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치맥을 먹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있지? 그 주인공이 치맥을 먹으면서 중국에서 한국식 치킨을 사기 위해서 막 3시간도 넘게 기다리고 식당에는 뭐 자리가 없고 막 난리였었대. 아, 그래요? 그때 조리독감이 있었는데 우리 드라마 때문에 조리독감은 뭐 순식간에 없어지고 치맥이 인기 검색어에 막 올라가면서 막 열풍이라고 뉴스에서 나왔었어. 아, 별에서 온 그대에서 뭐 유명해진 거구나. 그렇지. 내가 그때 재밌게 이제 그 별에서 온 그대 그거 보고 지금도 기억이 나. 아유, 막 김치전, 불고기, 비빔밥 먹는 얘기 하니까 배에서 신호가 오네요. 어디 밥 먹고 오셨어요? 아니, 이제 방송 끝나고 자기하고 먹으려고 안 먹었지. 자기야,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곡은 또 듣고 가야지. 아, 당연하죠. 마지막 곡이 뭔데요? 마지막 곡은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들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언니 치킨도 생각나네. 그러게. 처음부터 할 순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데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란 마음만은 있지만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처음부터 내 것은 없는 거야. 살아가며 얻고 또 잃는 거.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 방황했던 날도 많아.